그럼 이제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과 박지현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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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석입니다. 네, 우리 그래도 항상 새롭게 듣는 청취자들이 있으니까 조금 성의 있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노윤석 연구원님부터. 성의 있게는 네. 준비를 안 했는데 저기 녹색탄소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에서 나무와 돌을 연구하고 있는 수석연구원 노윤석입니다. 네, 나무와 돌 연구원이어서 수석 연구원이라고 하십니다. 박지현 이사님은? 네, 이제 나무 공부 시작합시다. 나무와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는 산림인문학자 박지현입니다. 네, 산림인문학자 박지현 이사님. 두 분을 오늘의 기후에서는 나무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가로수로 대표적인 나무들이 플라타너스, 포플러, 이팝나무, 조팝나무 있다. 구분법은 이러저러하다. 가로수가 보기 좋으라고만 심은 게 아니라 어떤 도로의 경계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가로수의 시작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아, 네. 누가 그러더냐. 그래서 내가 아는 나무 박사가 그랬다 하고 나가서 써먹었는데요. 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알고 보면 이 이팝나무, 조팝나무, 플라타너스, 포플러 이게 다 다른 나무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나무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예, 오늘은 이게 다시 이제 침엽수 주제로 돌아가서 네. 예. 이름이 비슷한데 다른 나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얘기가 좀 재밌게 좀 구성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낙엽송과 나구송 을 가져왔습니다. 네, 낙엽송과 나구송. 네, 근데 요 퀴즈가 네. 여기 그 답 두 개가 1번 나구송, 2번 등나무였는데 네, 조금 제가 여태까지 출연한 가운데 역대급 난이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낯선 이름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이제 저희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되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낙엽송과 나구송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 수석연구원 노 수석께서 네. 그 먼저 이달의 나무 이렇게 이런 걸 하나씩 정해갖고 소개를 꼭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송 나구송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월 이달의 나무. 사실 저번 6월에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안 소개 여쭤봤나요? 과정에서 네. 좀 내용이 빠져서 좀 섭섭했었거든요. 준비해 그래서, 오셨는데. 준비했는데 발표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게 된 거는 네. 어쨌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나오면서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디 가서 써먹으실 수 금방처럼 그렇죠.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소개시켜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좋을 것 같고 예.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그 달에 가장 이제 아름다운 그 달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좋은데요. 제 네. 임의대로 제 그냥 완전히 제 주관적인 아름답다 기준에서 그러면 기준이 좀 주관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산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렇죠. 역시 그런- 인문학자분이 정확한 표현을.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는 개달의 나무라는 나무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저는 이 나무 이름을 연구원님 오늘 처음 듣습니다. 개달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 달의 나무는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복숭아가 있으면 개복숭아, 달에 있으면 네. 개달에 개달애가 이런 것 있고. 같아요. 네. 연원적으로는 개달애가 사실 더 야생입니다. 더 원조에 가까운 나무고. 네네. 근데 이 개달의 나무가 좀 특징이 뭐냐면 덩쿨성이에요. 그래서 칡처럼 산에 가면 덩쿨을 막 이루고 있는데 네. 이 나무가 꽃이 엄청 작아요. 거기다가 덩굴이다 보니까 잎이 무성하잖아요. 네. 꽃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개다리 나무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네. 꽃이 잘 안 보이니까 벌이나 나비 같은 애들이 잘 못 찾거든요. 그런 거를 꽃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꽃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생존 전략으로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잎이 하얀 잎들이 그렇죠. 있는 거. 저게 지금 꽃이 아닌 거죠. 네, 꽃이 아니고 잎인데요. 저게
가까이 찍은 사진이라 그렇지 멀리서 보면 진짜 하얀 꽃이 뭐 산딸나무 같은 꽃이 핀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꽃인 줄 알았다가 예. 지금 말씀하셔서 예. 아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꽃인 줄 알고 봤어요. 예, 그래서 아 저게 하얀 잎 잎입니다. 그래서 개다리나무 개다리나무는 이렇게 이제 지금 산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예, 특히 뭐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봤는데 저렇게 희한한 나무들이 있는데 저게 꽃이냐 뭐 그런 궁금들이 생기실 잎이 이렇게 거니까. 하얗게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꽃처럼 네. 이렇게 위장하는 애들이 또 산딸나무는 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네, 산딸나무. 그 나무가 있고 지금 이제 개다래 나무는 지금 꽃 가장 그렇죠.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음. 그러니까 그 산딸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산딸나무, 산수국, 저기 백당나무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네. 나무들도 비슷한데 이 나무들은 헛꽃이라고 헛꽃. 예, 꽃은 꽃인데 수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생긴 건 꽃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 그런 그러니까 나무들은? 진짜 꽃은 따로 있죠. 진짜 아. 꽃은 헛꽃에 비해서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헛꽃으로는 나비나 벌을 꼬시고 아, 그들이 오면은 걔들이 이제 헛꽃 보고 왔다가 실제로는 그 옆에 이제 있는 그 옆에 진짜 꽃한테. 진짜 꽃에 앉는 거죠. 아, 그러니까 꽃들이 네. 눈에 안 띄고 뭔가 좀 화려하게 아름답지 않으니까 대신 잎을 꽃처럼 그렇죠. 수정 기능이 없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이도록 해서 예, 예. 벌이나 나비를 유혹한 다음에 그렇죠. 옆에 있는 안 보이는 진짜 꽃과 예, 수정을 예. 하도록 한다. 예. 아, 수국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사실 수국 저기 옆에 이쁘게 피는 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헛꽃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보는 이렇게 보는 게 그 실제 꽃이고요. 옆에서 피는 큰 큰 수국.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가짜 꽃입니다. 아, 어쩐지 헛꽃, 그 예. 안에 꽃술도 없고 뭐가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저 개다래 나무도 하얀 잎이 병이 들었거나 아픈 게 아니라 예. 예. 벌이나 나비를 유혹하려고 밝은 색으로 예, 꽃인 그렇죠. 척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다래 나무는 압니다 한 게 다래 나무를 본 적은 없고요. 네. 키위를 다래라고 한다는 것만 들어갖고 아는 척한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다래가 키위인가요? 정확히 같지는 않고요. 이제 네. 수종은 틀린 수종인데 이제 그 다래 나무를 좀 이제 과일적으로 개량한 게 키위입니다. 키위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래나무가 원래 원산지가 중국인데 네. 그냥 뉴질랜드로 가서 거기서 키위가 된 거예요? 이름이 키위로 바뀐 겁니다. 거죠. 네. 개량이 되면서 네. 네. 그럼 원산지가 뉴질랜드가 아니고 원래 중국의 다래가 동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의 중국, 다래가 일본. 예, 예, 태평양을 가다가 예. 키위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아, 가다가 네. 바뀐 건 아니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노력을 이제 새로운, 해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적응을 많이들 해서. 모르는 사실인데 키위의 1등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정말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 키를 수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1등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우리도 왜 가까운 중국에서 키위를 수입을 안 할까요? 과일 수입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뉴질랜드 키위는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수입하려면 농약 잔류 검사 이런 이제 테스트에 그런, 통과를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중국과는 좀 우리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여러분 그 다래와 키위는 같은 족보가 같았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다래가 키위로 바뀌었다. 이 낙엽송 나구송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개다래 나무에서 너무 아니 한 흥분해서. 가지 근데 네. 한 가지 꼭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양이 집사들은 이 네. 개다래 나무를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고양이 집사님들은요? 네, 오. 고양이 집사님들이 왜 저도 어떻게 사실 알죠?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 네. 양이 두 마리 키우는데요. 이게 캣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캣닙은 이렇게 개박하를 말하는 건데 네. 이 개다래 나무에도 그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가지고요. 박하향이 나나요? 그러니까 그게 박하향이라기보다 그 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네. 네페탈라톨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요 나무에 있는. 근데 이 나무가 이제 그 고양이들의 이렇게 뭔가 고양이들만 요 성분에 반응을 좀 하는데요. 오. 고양이과 동물들만 네. 개들은
강아지들은 그렇죠. 네, 우리도 반응하지 아무 않고. 반응이 네. 없고.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나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네. 이게 뭐 개다래 나무 이렇게 또 검색해서 보시면 아마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비부비하고 이런 건데 나뭇잎한테요? 네, 네, 나뭇잎 나무 같아요. 잎이 아니라 그 나무 이제 이 저기 뭐죠? 그 가지. 이렇게 덩굴 네. 가지 같은 거 정말요? 떨어지면 네. 그 굉장히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그러니까 뭐 그 물질이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그루밍을 하잖아요. 이렇게 털에 어쨌든 걔를 이렇게 묻히고 있으면 그 모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퇴치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굉장히 좋아한다. 개다래 나무를. 기분이 좋구나. 고양이들이 개다래 나무한테 가서 네. 부비부비 하면은 네. 오늘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 고양이 집사님들 고양이가 옆에 가서 좋아하고 있는 그 나무 꽃이 개다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낙엽송 나구송으로 가서요. 이달의 나무는 끝나고 괜찮죠 이제. 예. 섭섭하지 네. 않으시잖아요. 하나도 안 습니다. 낙엽송 나구송 하니까 저는 아까 이 송이 소나무의 송자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소나무에 송자를 쓴 거죠. 둘 다요? 네네. 오. 그 한자로 다 송자가 소나무 송인데 네. 이렇게 같이 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낙엽송은 이게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고 나구송은 측백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측백나무요. 네, 측백나무 제가 그림 자료 준비했는데 네. 혹시 화면에 지금 화면에 나갈 네, 이렇게 겁니다. 보시면 측백나무 딱 아시겠죠? 뭔지 알겠다. 네, 우리가 네. 그냥 이렇게 울타리나 뭐 경계목 같은 걸 맞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학교 화분에도 교정에도 많이 심어놓고 심고. 하는 네. 애들인데 이렇게 잎이 옆으로 이렇게 예. 마치 결이 있는 것처럼 자라서 측백, 측백. 그 옆으로 산다고. 자를 써가지고 측백나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낙엽송은 그야말로 이게 소나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잎도 이렇게 그러니까 소나무 잎처럼 이렇게 바늘잎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잎이 지는 소나무인 거죠. 낙엽이 지는 소나무인 거예요. 낙엽송이요? 그래서 낙엽송이 낙엽이 지면 밑에 이렇게 바늘같이 생긴 잎들이 떨어져 있어서 이건 낙엽송이구나. 갈색으로 색이 바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돼서. 네. 근데 나구송은 뭐냐면 이게 떨어질 낙자의 깃우, 그러니까 날개 깃우. 깃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써서 나구송인데 얘는 잎이 바늘잎인데 이게 작은 바늘잎이 이렇게 깃대처럼 생긴 가지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오나요 혹시? 지금 멀리서 보여지는 낙엽송 나구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또 이렇게 아마 네. 어떤 건지 나구송. 아시겠죠? 네. 왜 깃우자를 썼는지. 그래서 얘는 낙엽이 지면은 네. 이 가지채로 이렇게 똑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깃털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나구송이라고 합니다. 나구송. 네. 여러분 나구송이 이렇게 가지에 양쪽으로 막 가시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바늘잎이 이렇게 양쪽으로 네. 나 있죠. 모자에 이렇게 꽂는 기처럼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나구송. 네. 그러면 솔잎이 색깔이 갈색이 돼서 떨어지는 게 아프거나 죽어서 떨어진다기보다 그게 낙엽인 거네요. 네, 소나무의 얘는 낙엽. 그냥 그 원래 나무의 그 속성, 특성 자체가 낙엽이 지는 그러니까 상록수가 아니라 낙엽수인 겁니다. 낙엽이 지는 소나무. 네. 네, 여러분 낙엽송과 나구송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샵 0999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징검다리의 여름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1부에 이어서 재밌는 자연학교 노윤석 수석연구원님과 박지연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이 두 분이 쑥디님 양편에 앉아 핑퐁처럼 주고받으시니 스튜디오가 활력이 넘치네요. 에너지가 팡팡 튀어요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 두 분이 나오시면 진행하다가 막 제가 흥분해서 왜 이렇게 내가 소리를 지르지 진행하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퀴즈요. 나무는 크게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한 침엽수와 잎이 넓적한 화렵수로 나뉘는데요. 침엽수는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나무는 침엽수면서도 낙엽이 집니다.
신기하죠.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나구송, 2번 등나무. 몇 번인가요, 선생님들? 정답은 1번 나구송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윤나무님이 나구송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의 낙엽송이라는 나무도 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셨는데 지금쯤 이제 구분이 되시죠? 나구송, 낙엽송. 2% 구분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5469님도 나구송 참 신기하네요. 8186님도 나구송이란 나무는 처음 알았습니다. 나무 이야기 재밌겠네요. 1134님도 침엽수가 낙엽이 되는 것도 신기하고 침엽수의 그 날씬한 잎에 새가 집을 짓는 것도 신기하네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선생님 낙엽송하고 나구송하고 아까 일부에서 잎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시가 붙어 있는 게 나구송이고 떨어지는 거 소나무에서 그냥 갈색이 돼서 떨어지는 건 낙엽송이다. 네. 송은 둘 다 소나무 송자다 그러셨는데요. 두 가지 나무가 그렇게 잎으로만 구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낙엽송은 소나무과고 그 나구송은 측백나무과니까 사실은 열매 그 솔방울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네. 제가 근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네. 설명으로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죠. 저희가. 그 낙엽송의 열매는 소나무 똑같네요. 소나무하고 거의 똑같죠? 네, 솔방울. 네, 맞습니다. 얘는 이제 소나무에 네. 속하는 애고 나구송의 열매는 이렇게 보세요. 뭔가 네. 약간 개암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동그란데 좀 물론 편이 작고.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열매가.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제가 측백나무 아까 보여드린 네. 그 측백나무 열매하고 훨씬 더 가깝죠. 이렇게 네. 보시기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낙엽이 졌는데 네. 이 밑바닥에 그냥 바늘 같은 잎들이 떨어져 있으면 낙엽송. 그다음 깃털 같은 그 가지하고 붙어 있는 잎들이 같이 깃털처럼 떨어져 있으면 나구송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네. 사실은 나구송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나구송 굉장히 많이 좀 식재가 돼가지고요. 아. 근데 더 이게 메타세콰이어하고 나구송의 구분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메타세콰이어하고 더 비슷한 게 그래서 나구송이군요. 네, 그러니까 나구송하고 메타세콰이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같이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네. 뭡니까 낙엽수인데 네. 그 메타세콰이어하고 나구송의 차이는 나구송은 이 가운데 깃대처럼 생긴 거 옆에 그 바늘잎이 붙어 있는데 이게 마주 나 있습니다. 아니 마주 나 있지 않고 어긋나 있어요. 아하. 제가 지금 약간 서로 삐죽삐죽 어긋나 있는 게 어긋나 있는 게 나구송이고 메타세콰이어는 완전히 마주나 있는 게 메타세콰이어. 서로 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둘이 같은 방향에 있는 딱 게 접혀지는 게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그래서 이거는 이 나구송하고 메타세콰이어 구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뭔가 이렇게 침엽수 웅장하게 서 있는데 여기 가을에 낙엽이 졌는데 이거는 누가 메타세콰이어야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아니야 이거는 나구송이야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엄청 있어 보입니다. 저 꼭 해야지 그거. 꼭 해야지. 여러분 그 잎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나구송이고요. 저희 정말 궁금하신 잘 모르겠다 이 말로 들어서 그러면 오늘의 기후 밴드에 들어오셔도 돼요. 어긋나 있으면 나구송이고 데칼코마니처럼 딱 같이 나란히 잎이 양쪽으로 나 있으면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그 자라는 지역도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요? 약간 습한 지역, 그러니까 예. 뭐 이제 물가. 나 주변에 습한 게 있다. 그러면 나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일반적인 지역에 있다. 그럼 메타세콰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창설한 눈치 분리학의 일종인데요. 나무 분리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좀 축축한 데 있으면 나구송. 예. 맞아요. 저희 공원에 그냥 길가에 보통 메타세콰이어 많이 서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파트나, 천변이나 연못 근처거나 그러면은 나구송. 예.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엽수하고 화렵수 얘기를 또 모처럼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게 목재로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소나무가 목재로서 집을 지을 때 안 좋다. 잘못된 얘기겠죠. 소나무로 집을 지었었는데
예, 옛날에.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소나무가 건축재로서는 아주 훌륭한 나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기본적으로 나무가 어느 정도 단단하기도 하고요. 또 송진이 많다 보니까 부우에 강해요. 그러니까 잘 썩지를 않아요. 제가 잘 썩질 않고 예, 제가 예. 이 얘기를 나무 수입하는 분한테 듣긴 했어요. 아, 그래서 목조 그러셨구나. 주택을 지을 때는 예. 이렇게 더 추운 지역에서 키운 나무들이 더 좋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 맞나요? 추울수록 나무가 천천히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더 강도가 단단해지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근본분이 맞는데 소나무 자체가 건축 자재로 나쁜 나무는 아닙니다. 아, 네. 여기 최숙자님도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두 분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주택 지어서 사는 분들 정원에 보면요. 소나무 침엽수가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나뭇잎이 통통하게 생겼던데요. 전원주택 정원에 많이 있는 소나무요. 그래 이 정도 팁으로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통통한 소나무처럼 생긴 나무들이 많이 요즘 쓰이고 있죠. 사실 네. 주목도 그렇고 나한송이라는 나무도 있고 또 뭐 황금소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정에서 주로 피우는 그런 나무들은 아마 이제 구상나무일 수도 있고요. 구상나무 같은 경우 우리나라 나무일 테고요. 그 밖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나한송이나 그런 건 사실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고. 예, 이제 도입된 원예종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최숙자님이 얼마 전에 오산식물원에 갔는데 연못처럼 생긴 곳 옆에 몇 그루가 있는데요. 그게 나구송이었군요. 남편이 아니 얘 왜 여기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었지? 하고 궁금해했는데요. 예. 이제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다 똑같다 해도 제가 보면서 아니야 잎이 좀 다르다 그랬거든요.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러셨어요. 눈매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러게요. 오늘 딱 그 완전히 정확한 팁을 얻으셨네요. 그 침엽수하고 화렵수가 제가 지금 목재상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게 네. 낙엽송 목재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나구송은 목재로 사용하나요? 엄청 좋은 목재입니다. 나구송도? 예, 그걸 이제 상업명으로 레드우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계통의 나무들을 레드우드라고 하는데 아주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용은 안 되고 약간 이제 무르거든요. 네. 나무 자체는 무르긴 하지만은 물성들이 좋고 가공성이 좋아서 이제 이런 가구를 만든다든가 실내 장식들을 만든 데는 아주 좋습니다. 또 그리고 벌레 같은 걸 퇴치하는 약간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실내 장식 재료 같은 경우 레드우드는 아주 최고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레드우드가 나구송을 얘기하는 나구송 계통에 그런 나구송 계통에 네, 딱 꼭 그건 아니고 이제 레드우드를 부르는 나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구송도.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목재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재로서의 나무 얘기를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란님이 부릅니다. 여름이 온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박지현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과 함께 재밌는 자연학교 오늘 나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낙엽송과 나구송이 어떻게 다른지 1247님 새싹 문자로 나구송 처음 들어보지만 선생님 설명 듣고 파란창 검색도 하면서 공부 중입니다. 나구송은 잎이 하나씩 어긋나게 나는 거네요. 오늘도 한 가지를 완전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개다래 나무 꽃을 이렇게 고양이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저는 나오실 때마다 정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알아서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7801님은 버스 타고 가신다고요. 수원 시내 99.2 버스에서 99.9 라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피디님 목소리도 나와요 하셨는데요. 5시 30분에 노피디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아마 우리 노윤석 연구원님을 노연구원님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셨나 봐요. 노피디님은 조금 있다가 3부에서 나옵니다. 3부에서. 노윤석 연구원님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787님이요. 저 개다래 나무 알아요. 다리가 붓고 부종에 잘 드는 우리 시어머님이 다려서 드시고 계세요. 비싸요. 그러셨어요. 네. 개다래 나무 열매를 그러면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 개다리 나무가 일반 그냥 개다리 나무는 약재로는 못 씁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개다리만 먹는 특별한 동충하초 같은 그 곤충이 있어요. 거기 네. 이제 열매 속으로 가면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팝콘처럼. 네. 근데 그 벌레 먹은 게달의 열매만이 효능이 있어요. 아. 저도 뭐 약제적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예, 그런 걸 따서 하면은 진짜 귀중한 약재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하셨구나. 예, 예. 아, 네. 게달의 나무 그게 왜 비싸고 지나가다 막 따서 먹는 게 아니고. 네네네. 게달의 나무는 그냥 따서 드시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예,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네. 큰일 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동충하초가 들어있는 네, 그 좀- 특별한. 네, 좀 큰 게나리면 그것도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그 효소처럼 만들어서 아. 예, 아, 다리거나 다리거나.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게자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이제 먹지 말라는 네. 옛날의 야생이었던 애들. 네. 5787님. 네. 시어머님께서 지금 귀중한 걸 잘 구해서 드시고 계시네요. 달여서 드시고 계신다고요. 방송 듣고 여러분 그거 막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먹으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지나가다 보면 한번 따야겠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목재로서 이렇게 어느 게 좋은가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만약 노수석 연구원님이 집을 짓는다 나무로 예. 그러면 어떤 나무로 지으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추천해 준다 하면. 아, 어떤 나무로 네, 지으시냐고요? 저는 아까 얘기한 그 레드우드 계통 시다라는 나무인데요. 보통 시다라는 장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냄새가 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향이 나는. 향 말대로 향나무, 향나무 나는 그런 나무들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 냄새도 없어지고 또 이제 벌레 같은 것도 막아주고. 예.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탄소 배출 줄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짓겠다. 그래서 막 수영장까지 엄청나게 큰 거를 나무로 지었더라고요. 레슬링장은 그래 좋아. 저 정도 지어서 끝나고 재활용한다고 다 뜯어서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뭐 손수천 아파트도 8층까지는 다 목재로 짓고 이렇게 지어도 되나 싶을 만큼 다 나무로 지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파리 네. 올림픽이요. 저희가 이게 2020년에 네.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 대통령령으로 지속 가능성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네. 이게 프랑스에서는 2022년 이후에 지어지는 신축 공공 건물은 무조건 목재 같은 친환경 소재를 이제 50% 이상 의무 사용하게 하는 이런 법이 네. 그러니까 제정이 됐어요. 2020년에. 네. 그런데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그때 파리 올림픽의 그 신축 건축물에는 그거를 더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8층 이하 건물에는 100% 목재를 사용하라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 기대를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 증진 이제 정책을 제안할 때 네. 그러니까 목재 이용 부분에서 이게 파리 올림픽을 참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만 해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 달 남으니까 이제 그게 완공이 돼가지고 준공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이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뭐 에펠탑이 뭐 20세기에 그 어떤 그 그쵸. 이후에 그러니까 아주 어떤 철의 그런 거를 보여줬다면 상징이죠. 네. 그걸 앞서서 보여준 거라면 이제 이 파리 올림픽은 이 목재 건축의 기술을 그러니까 완전히 총망라해서 그 프랑스의 또 아주 대표적인 건축가들 다 설계하게 해가지고요. 네. 이걸 야심차게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진짜 경기가 열리고 또 손수촌님 이제 8층 목조 건물로 다 지어졌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평가들이 이게 나오게 나올까. 될지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목재 건축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근데 아까 이제 진행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네. 이제 옛날 우리가 목조 건축을 생각할 때 뭐 한옥이나 단층 주택 뭐 네. 일반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는 그 목조 건축 이렇게 단층이나 네, 네. 기껏해야 2층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 옛날에는 이제 목조 가공 기술이
따라서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목재 가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기술이 다 발전했지만 그래서 목재들을 이제 접합하고 막 여러 가지 가공들을 해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18층까지 실제로 그렇게 유럽에서는 하고 있고요. 18층까지 목재로만 져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불도 문제 없고요. 네, 불도 화재. 문제 없고요. 근데 원래는 약간 화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재 건축이. 그러니까 목재 자체가 목재가 불을 붙는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네. 목재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을 경우 그것이 타서 무너질 때까지 시간은 철근보다 훨씬 오래 버팁니다. 아시겠지만요. 목재가 겉에만 타들어서 안에까지 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아니 이 사실을 왜 저는 지금 처음 들을까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기술적인 난제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목재는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건축 자재인 거는 분명한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화석연료 뭐 등장하기 전에는 뭐 나무가 네, 최고의 맞습니다. 재료였죠. 돌과 나무와 흙으로 네. 사실은 모든 건축 뭐 엄청난 성당도 유럽에서 뭐 다 올린 물론 돌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약간 그 높이 그러니까 이거가 가장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땅이 넓은 미국 같은 데서는 대부분 주택을 목재 건축으로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도시화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인구 밀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게 8층 높이로 짓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꽤 도전이지 않은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다음 비용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 이런 건의들을 했을 때 네. 사실은 가장 그 뭔가 어려움 그 뭘 표시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술은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파리 올림픽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전의 올림픽이 도쿄 올림픽이었잖아요. 도쿄 올림픽이요. 도쿄 여기는 내가 주경기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주경기장이 목재였습니다. 와. 그거는 많이 안 뉴스에 왜 제대로 안 나왔냐고 어제 막 높이진 기후 리포트 할 때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체는 아니고 거기는 네. 이제 지붕 그러니까 지붕 위에 돈만. 돈물 다 목재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북유럽 같은 경우 18층짜리 호텔 같은 경우를 다 목재로 짓기도 하고 이게 목재 호텔 막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다 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를 따라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박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에서 근데 그런 비용 문제들은 결국은 기술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이 더 발전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시공 방법들 목재 건축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습식 건물들은 거푸집을 짜고 해서 건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어떤 건축가도 다 인정을 하지만은 목재 건축을 지면 일단 시공 기간이 3분의 1 가량 줄어듭니다. 그럼 그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비용들을 엄청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은 목재 건축이 좀 더 퍼져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더 탄소 중립에 더 가까이서 기후에 더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이제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의무 규정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조금 인식을 바꿔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이제 뭐 서구 사회에서 이게 새로운 아젠다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넷째로 또 어쨌든 탄소 배출을 절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365일 폭염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축 분야에서 탄소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네. 자재가 나무로 했을 때 확실한 탄소 절감이 되니까 이걸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기장 들어갔는데 이게 다 나무면 선수들이 참 마음이 편했겠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예. 기분이 정말 좋았겠다. 나무 향 속에서 수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분명히 좋은 자재일 텐데 목재가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목재 건물 짓기 붐이 일어나면은 바빠지셔서 방송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여기는 나와야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몇 개를 땄나 뭐 이것도 좋고 네. 이제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럼 바로 이제 파리 올림픽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목조 건축을 통한 탄소 중립으로의 실현 요 부분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봐야겠네요.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두 분 오시면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밴드나 문자에 나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세요. 오늘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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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에서 뵙겠습니다.